할머니, 이제 슬슬 유산 정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세 박영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부르던 손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의 입꼬리에는 계산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초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억 원의 예금과 3억 원짜리 아파트.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돈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진심을 가려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진짜 기뻐하는구나. 영자의 가슴 속에는 배신당한 어미의 아픔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핏줄을 향한 원망과 실망 그리고 이제야 눈을 뜬 듯한 냉정한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혼란스러운 감정은 맑고 단호한 결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자가 아직 자신의 가족을 온전히 믿고 있던 그때로 말입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박영자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고 매일 아침 느끼는 적막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영자의 하루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식사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정 그리고 대학생 손자 준수까지. 이들이 올 때만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올 때마다 영자의 통장이나 서류에 대해 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건강도 챙기실 겸 돈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영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혼자서도 잘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샤워했고 손자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건강하게 지내셨죠? 그럼 너희들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준수야,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저 이번에 좋은 투자 이야기 들었는데요. 영자는 손자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투자 이야기가 뜬금없었습니다. 어머님, 준수가 말하는 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많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투자인데? 할머니,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 같은 거요. 지금 투자하면 1년 후에 2배는 될 수 있어요. 영자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관심 있는 척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준수가 하는 말이 맞아요. 저도 회사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위험하지 않니? 어머님, 위험하긴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면 괜찮아요. 혹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그건 좀 많이 큰 돈이네. 할머니, 그 정도는 할머니한테는 작은 돈이잖아요. 할머니 통장에 2억 원도 넘게 있으시면서요. 영자는 손자가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기억해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할머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지? 준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투자를 권하는 것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으로 가상화폐를 검색해 보려 했지만
한글 입력이 잘 안 되어 가심화폐라고 쳐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기계는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나? 영자는 혼잣말하며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다음 주 가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 건인데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가 이미 3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600만 원이 됐대요. 진짜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할머니 돈으로 하려고 하니? 너희들 돈으로는 안 되나? 어머니, 저희는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집 대출도 있고 준수 등록금도 내야 하고. 민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좀 어려워요. 남편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준수 학비도 올랐고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 어렵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만큼 줄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저희도 독립할 수 있고 어머니께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그냥 받기만 하면 저희도 미안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할머니께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영자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가족을 위한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 같은데. 어머님, 처음에는 500만 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300만 원도요. 영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 300만 원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구나.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역시 우리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날 밤 영자는 300만 원을 준수에게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주 후 준수가 혼자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투자한 돈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0만 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니?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1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할머니, 그런데 지금이 기회래요. 더 투자하면 잃은 돈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영자는 손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잃었으니 더 투자하라는 말이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준수야, 그만하자. 더 잃으면 어떻게 하니? 할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1,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이야. 할머니, 제가 지금까지 할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할머니 심부름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어드리고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영자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준수는 다른 손자들보다 자신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은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이 지금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 회사가 망할 뻔했고 저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가 학교를 그만둘 뻔하다니. 할머니만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결국 영자는 마음이 약해져서 1,000만 원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준수가 돌아간 후 우연히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준수가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방금 전 심각하게 이야기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 달 후, 이번에는 아들 가족 전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빚이 좀 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라니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사업 투자금으로 빌린 건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님, 저희가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이대로 가면 집까지 뺏길 수도 있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집을 잃으면 저는 학교도 못 다니게 돼요. 할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평생 어머니께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만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영자는 가족들의 절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빚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요. 5천만 원이면 내 예금의 4분의 1이네. 어머니, 저희가 꼭 갚을게요. 3년 안에 이자까지 해서 다 갚을게요.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도와주마. 가족들이 감격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우연히 준수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준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준수의 계정에는 비싼 옷을 입고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바로 그 주였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고민한다던 손자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영자는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몰라서 실수로 준수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버렸습니다. 당황한 영자는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취소하지? 그날 저녁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그래. 우연히. 할머니, 친구 생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자는 준수의 변명이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최근 출금 내역이 있는지 통장 정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 내역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최근 한 달 사이에 큰 금액이 여러 번 나갔네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영자는 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많이 뽑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 가족분이 대신 뽑으신 건 아닐까요? 요즘 어르신들 명의로 다른 분이 돈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가족들이 자신 몰래 돈을 빼갔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서랍을 뒤져 통장과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가족들이 또 방문했습니다. 영자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나누는 가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서 얼마나 더 뽑을 수 있을까? 이번에 5천만 원 받았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셨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혹시 들키면 안 되니까. 어차피 어머니 돈은 나중에 우리가 다 상속받을 거 아냐.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영자는 화장실 앞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까? 나이가 나이인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인데. 준수 말이 맞아. 하지만 솔직히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유산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 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아놓자. 어머님이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맞아. 이번에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병원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해보자.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영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꼭 가보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이 진짜 걱정해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병원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걱정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영자는 가족들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고맙긴 한데 너희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니? 어머님, 저희야 어떻게든 되지만 어머님 건강만큼은 저희가 챙겨야죠. 어머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몇 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고마워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평생이 이런 거였나? 돈 때문에 부모 대접 겨우 받고 살았던 건가? 며칠 후 영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자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양이라니. 그게 뭔 뜻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췌장암입니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초기로 보이긴 하지만 췌장암은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치료를 잘 받으시면 2, 3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자는 병원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주말 영자는 가족들을 불러 자신의 병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췌장암이래. 가족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의사가 치료 안 하면 1년 정도라고 하더라. 할머니, 그럼 치료받으세요. 어머니, 돈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게요. 영자는 가족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 1억이요? 그렇게 많이? 영자는 아들의 반응에서 실망을 감췄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치료를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어. 할머니, 그러면 안 되죠.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준수의 말과 달리 가족들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1억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어머니, 물론 치료받으시는 게 맞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치료 과정도 힘들 텐데. 영자는 가족들이 돌려서 말하지만 결국 치료비가 아깝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날 밤 영자는 가족들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치료비를 써가며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영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오래된 친구 순례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순리야, 너는 어떻게 지내? 나야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니?
영자는 순례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가족들이 뭐라고 하니? 글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표정이 변하더라. 에이, 그럴 리가.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그럴 리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순례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그럼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 혹시 너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 없니? 영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끔 안부 물어보고 1층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이 인사 잘해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런 적은 없지. 오히려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주고. 영자는 순례의 말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영자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너를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영자는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전 재산 5억 원을 모두 아들 가족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준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유언장 쓰셨어요? 그래, 몇 일 전에 써뒀단다. 왜?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영자는 손자의 관심이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한테 다 남겨줄 거야. 할머니, 그런 얘기는 왜 해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준수의 눈빛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영자는 또 다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치료받기로 결심했어. 어머니, 정말요? 그럼 치료비는? 내 예금을 다 써서라도 치료받을 거야. 2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비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겠지. 아파트랑 조금 남는 돈 정도. 어머니? 그래도 치료받으시는 게 맞죠.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치료받아도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5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50%면 좀 낮은 편이네요. 영자는 가족들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 영자는 평소 자신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췌장암이래요. 아이고, 이런. 치료 잘 받으세요. 혹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과장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제가 입원하면 집 관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다음으로 1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민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주 못 뵈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자는 민지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안부 확인하러 올게요. 고맙다, 민지야.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할머니가 저한테 엄마같이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씀해주시고 김밥도 사주시고. 영자는 민지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해준 작은 친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할머니, 가족분들은 많이 도와주세요? 글쎄, 다들 바빠서. 그래도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제가 자주 올게요. 영자는 이 젊은 학생이 자신의 가족보다 더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영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옆 침대에 있던 환자의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바빠서 못 왔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관심 있어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점점 뜸해지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특히 치료비 많이 들고 회복 가능성 낮으면 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산 때문에 환자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가족들도 있어요. 영자는 간병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좋은 가족들도 있어요. 혈연이 아닌데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가족이죠? 영자는 간병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너희들 시간 될 때 집에 좀 오거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니죠?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돈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내가 치료비 쓴다고 하니까 안타까워하더라. 할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를 안 아끼겠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빈털터리가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돌봐줄 거니? 가족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돌봐드리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진짜로? 내가 돈도 없고 아프기까지 하면? 어머니, 물론이죠.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하지만 가족들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가족들을 불러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큰일 났다고 말해야겠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 전 재산을 다 잃었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기라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 사기였어. 어떤 사람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 할머니, 그럼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없어. 생활비로 몇백만 원 정도. 어머니? 그럼 집은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돌봐줘야지. 다른 방법이 있니?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할머니, 저희 집은 작아서 할머니가 같이 살기 어려워요. 어머님,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는 가족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니?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준수 학비에 집 대출까지 있어서. 어머님, 양로원 같은 곳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무능해서. 영자는 가족들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온갖 친절을 베풀다가 돈이 없어지자 바로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진짜 통장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할게. 어머니? 사기당한 것도 거짓말이고 돈 잃은 것도 거짓말이야.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해 본 거야.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할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행동들이 진짜였니? 영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준수의 SNS 사진들, 가족들이 나눈 대화 녹음, 은행 출금 내역들. 준수야, 내가 학비 없어서 휴학한다고 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하더라. 민호야, 너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 걱정하면서 미리 재산 받아놓자고 했지. 수정아,
너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했고,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오해? 내가 직접 듣고 본 걸 오해라고 하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마음 갖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진심을 다 봤으니까. 영자는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진짜 유언장을 써놨어. 너희들은 한 푼도 못 받아. 어머니, 내 전 재산은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 다음 주 영자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 과장, 민지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간병인 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모은 이유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할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영자는 진짜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재산을 여러분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려고 해요. 할머니, 그런 큰 돈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어요.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니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들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여러분이에요. 한 달 후 영자는 아들 가족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으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70년 동안 줬는데도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어.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준수야, 너는 이제 어른이야. 어른이 되려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영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너희들과는 이제 남남으로 살겠어. 혈연은 끊을 수 없지만 마음의 가족은 아니야. 어머니, 나를 정말 걱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살아라.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영자는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작은 쉼터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지는 영자의 간병을 도우며 진짜 손녀처럼 지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너 같은 손녀가 있어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진짜 할머니 같아요. 김 과장도 퇴근 후에 자주 들러 영자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친아들처럼 모실게요. 고마워요. 진짜 아들이 이런 거겠구나. 간병인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한편 아들 가족은 영자를 잃고 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구나. 여보,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빠, 저희가 할머니께 너무 잘못했어요. 그들은 영자에게 편지를 썼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치료는 예상보다 잘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놀라워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네요. 선생님, 진짜 가족을 찾으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영자는 이제 77세가 되었지만 70대 초반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는 75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가족에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할 때 낯선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DNA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영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가 줄에 서주세요. 그럼 내가 너의 진짜 할머니니까. 김 과장은 은퇴한 후에도 영자를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영자가 만든 쉼터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영자는 쉼터 정원에서 민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전혀 없어.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니요? 가족들이 나를 배신해줘서 고마워. 그 덕분에 너 같은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뭘요? 진짜 사랑은 나이 들어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가족이 뭔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요. 영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줄래? 무슨 선물이요? 할머니가 배운 지혜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봐야 한다는 것. 네, 할머니. 평생 기억할게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영자의 아들 가족이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배신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배신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자 할머니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봐주세요.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세요.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DNA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도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